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작은 어수선하다 이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도 반도체 대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지지를 받았고요. 조선, 엔터와 같이 이슈가 있는 섹터는 부각이 됐습니다. 다만 연일 강했었던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하락하면서 수급은 분산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어수선한 장세가 좀 연출이 됐는데요. 반도체 대형주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듯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월요일보다는 보시듯이 매수폭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양 주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종목 모두 매수세를 이어갑니다. 메모리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수급을 이끌고 있고 이에 어제 대형주는 강했지만 소부장주는 방향성이 없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장비주 안에서도요. 펨트론은 하락했지만 TSE는 오르는 등 큰 특징 없이 시장 전반의 분위기와 함께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만 미증시 분위기까지 연결해서 오늘장 함께 확인해 보면 마이크론은 약보합권에서 좀 쉬어갔으나 보시듯이 간만 미 반도체, 빅테크 위주 강세 속에서 미중 갈등 완화, 특히 미국의 중국 반도체 추가 관세 보류 이슈까지 소화하면서 엔비디아가 무려 3%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한 1등의 초강세 엔비디아의 3% 상승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개장 이후에 함께 확인해 보고요. 이슈가 있었던 섹터들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황금 함대 구상. 소포가 쏟아지기 전에 어제 이 시간에 미리 주목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를 드렸던 이슈인데 어제 마로라고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미지입니다. 해군 현대화를 위해 1947년 이후 처음으로 대형 전함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름은 트럼프 클래스 USS 디파이언트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건 트럼프의 발언입니다. 어제 한화를 콕 집어서 언급했죠. 지난주 해군이 새로운 급의 호위함을 발표했고 하나와 같은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직접 언급을 합니다. 이 발언의 맥락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황금함대 구상 개요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앞서 언급해드렸던 USS 디파이언트가 바로 대형 전함에 해당이 되고요. 이 구상 중에서 현재 확실히 확정이 된 건 프리킷, 바로 호위함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제와 어제 전해드린 내용인데 주말 사이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국 방산조선사 헌팅턴 잉걸스가 건조를 담당하게 됐고요. 헌팅턴 잉걸스, AC 현대중공업과 상선과 군함 설계 건조에 대한 합의각서를 맺은 계약입니다. 이 프리킷함 협력을 두고 트럼프가 어제 콕 집어서 하나 필리조선소를 언급한 거고요. 하나오션은 트럼프의 언급, AC 현대중공업은 헌팅턴 잉걸스와의 협력 가능성, 물론 아직 더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마스가 프로젝트의 구체화라는 점에서 어제 조선주들 전반이 강했습니다. 기자재단으로도 훈기는 좀 퍼진 모습이었고요. 하나 필리조선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 시스템도 어제는 동반 강세를 보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2%가량의 추가 상승폭을 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향후 협력이 구체화되면서 재료는 또 한 번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함께 염두해 주시죠. 이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온 우주항공주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죠. 발사 시간이 좀 밀리면서 어제 오전 10시 13분 국내 첫 상업 발사체 이노스페이스의 한빛나노가 발사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발사 1분 뒤에 기체 이상으로 자동 낙하 조치가 좀 취해졌고요. 이노스페이스는 기술 보완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에 상업 발사 재도전에 나서겠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간 많이 올랐다는 점, 여기에 한빛나노의 발사 실패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는 어제 부담이 됐던 건데요. 여기에 이 이슈도 시장에서는 부각이 됐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보시듯이 어제는 하한가를 기록한 반면에 미래에셋 증권 그리고 우선주는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미래에셋그룹의 스페이스X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증권의 투자 비율이 더 커서 실질적인 수혜주는 미래에셋증권이라는 하나증권의 분석이 부각되면서인데요. 간만 미증시에서 우주항공주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0.48% 하락 마감, 버진갤럭틱홀딩스도 마찬가지로 4.86% 밀립니다. 테마주가 전반적으로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약세를 보였던 건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장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 숨고르기의 연장일지 더 자세한 우주항공주 전략은 잠시 후에 뉴스와 함께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조선주처럼 이슈와 함께 부각이 된 또 다른 섹터는 바로 엔터주입니다.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 드림 콘서트 2026 홍콩 공연, 중국 후난위성 TV 송출이 확정이 됩니다. 이 후난위성 TV는요, 중국 전역을 커버하는 위성 방송사 중 부동의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대 방송사입니다. 즉, 어제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 건데요. 이 이슈에 보시듯이 SM, 하이브 등등등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대통령실이 중국에서 K-팝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들이 좀 나왔고, 이번에는 중국 방송사를 통해서 송출되는 K-팝 공연, NH투자증권은요, 보시듯이 드림 콘서트 2026 같은 경우에는 주최 단계에서부터 중국 사업자와 함께 공동 진행이 됐던 점이라는 점, 그리고 그렇기에 2026년 연내 중국 내 K-팝 공연 재개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만한 스토리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스토리가 부각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추가로 반응할 가능성 열어두며 잠시 후 마찬가지로 오늘장 전략에서 엔터주 한 발 더 들어가 봅니다. 자, 이외에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부각이 됐던 섹터를 움직일 만한 헤드라인도 함께 엮어서 확인해 보면요. 삼성전자의 자회사죠. 하만이 독일의 GF의 에이다스 사업부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규모는 2조 6천억 원이고요. 8년 만에 대규모 인수합병입니다. 여기서 에이다스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에이다스가 부재한 하만의 경쟁력을 좀 보완하고 2030년 보시듯이 1조 6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SDB 시장 정조준에 삼성전자가 나선 건데요. AI 시대의 또 다른 격전지는 자율주행입니다. 자, 일정이랑 엮어서 함께 확인을 해보면 포티투닷 판교 사옥을 방문할 예정인 정혜전 현대차그룹 회장 자율주행 차량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포티투닷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개발 기업이죠. 최근에는 송창현 포티투닷 사장이 사임한 가운데 후임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의 SDB 전략과 관련된 힌트가 좀 나올지 주목해 보고요. 앞서 짚어본 뉴스와 함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개장 이후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에는 호재로 작용할 뉴스, 엔캠. 중국의 CATL과 5년간 35만 톤 규모의 전해 공급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연평균으로 좀 계산하면 연 7만 톤 규모인데 이는 작년 엔캠의 연평균 공급량 약 5만 톤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어제 엔캠 애프터마켓에서 16%까지 상승폭을 키워서 마감합니다. 다른 전해질 관련 기업들도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으로 돌려서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흐름이 개장 이후에도 이어질지 관전 포인트로 함께 확인해 보고요. 팩터로 지수 분위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요, 강했던 3분기 GDP 지표를 소화하면서 빅테크 위주의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6시에 마감한 우리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0.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즉 상승 출발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 다만 우리 시장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다 보니 미증시 그림에 더해서 우리도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연출될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들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곽영은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이후에 네. 뵙습니다. 날씨가 흐리긴 해도 항상 이 시즌은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 설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 마냥 네. 설레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이틀 연속으로 1,480원을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네. 주간 거래 같은 경우는 83원으로 끝나기도 했고 네. 야간 거래를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조금 꺾이는 듯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에는 1481원에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네. 그래도 다행히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수급적인 어떤 불균형을 넘어서 최근에 원화 약세 이런 부분들이 좀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에 엔저 현상이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원화 약세도 당분간 1,400원대 후반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해소가 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떤 실수요가 좀 있습니다. 사실 수입 결제라든가 아니면 해외 투자가 물리면서 1,480원대의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2026년도에 내년도에는 1,400원 초반까지는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도 너무 불안하게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과 더불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뭐 긍정적인 요인을 판단해 보면 대형주 위주로 해서 수급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뭐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부분이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비중을 채우는 과정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연말에 배당 권리 확보 이런 차원이 더 거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패시브 자금 유입 경로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정적인 요인은 이 원화의 가치가 이제 저평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추후에 이제 환차손 우려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요인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한 3가지 정도 꼭지를 좀 생각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환율 수혜 및 방어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결제를 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그럼 최근 움직임 좋습니다. 뭐 기존 저희 코너에서도 말씀드렸던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 어떤 경쟁 입찰이냐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쨌건 움직임이 되게 좋고요. 이런 어떤 조선이나 방사 쪽 같은 경우에는 달러 결제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맞물려서 견조한 실적을 갖고 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음식료 쪽은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 낙폭과대 종목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환율이 좀 안정화 기조가 보인다면은 또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눌려 있는 시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율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리스크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1,480원대의 환율을 달러를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바로 현금화해서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조금 갖고 계시다가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 반등 기조가 좀 나올 때 그때 좀 접근하는 게 좋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400원대에 약간 부담 요인이 있으니까 추세를 확인하고 시장에 접근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서서 환율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배당 기대감을 꼽아주셨거든요. 네네. 연말 배당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네. 주식 매수를 26일까지 해야 하고 이 배당 날일이 29일입니다. 그렇다면 29일 이후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환율에서 만약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면은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 환율 부분의 흐름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고 배당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연말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의 어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배당주 투자는 연초에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배당 성향이 동일했을 때 주가가 낮다든가 배당 성향이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연초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업들이
이 주식 배당 관련해서 주식을 바라다 보는 입장과 개인의 입장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덩달아서 배당을 받겠다는 취지로 주식을 사시는 것보다는 연초에 배당 관련주를 미리 좀 관심 갖고 내년에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장 초반부터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었던 섹터가 바로 우주항공 스페이스X 관련주입니다. 어제 특징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면 그간 연일 강했던 미래에셋 벤처투자 하한가로 결국 마감을 했고 네.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빛나노 발사 실패 소화하면서 28% 밀린 모습, 뭐 나노팀, HVM, 세아베스틸 지주 모두 거의 두 자릿수대 낙폭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지금 미래에셋 벤처투자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를 기록했지만 미래에셋 증권과 미래에셋 증권 우선주는 오르는 등 네. 어느 정도 기대감은 조금 살아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 우주항공 테마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단기 숨고르기입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성장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앵커님께서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먼저 말씀 좀 드리면 미래에셋 증권은 스페이스X에 이제 투자한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 가치 반응이라든가 IPO 모멘텀이 내년 하반기로 살아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뭐 미래에셋 증권의 움직임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어제 그 이노스페이스의 실패했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발사체 로켓 발사는 성공률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좀 해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 재도전을 또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우리 그 우주 항공의 산업의 어떤 발전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2026년도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되거든요. 하나는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모멘텀이다라고 보는 거죠.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스페이스X가 내년 하반기에 IPO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1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00조 원이거든요. 어마무시한 규모의 가치라고 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전체 우주항공 섹터의 재평가, 섹터에 대한 재평가가 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이 이슈는 작년부터 예상이 됐던 이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우주항공 관련된 이 부분은 정책적인 뒷받침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빠지는 기회가 있다면 매수의 기회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에 처음으로 1조 원대 시대에 어떤 그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는 측면은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좀 고무적인 현상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짧게 보시는 것보다 길게 보시는 게 좋은데 세부 이제 투자 전략을 좀 보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스페이스X에 대한 지분 투자 개념은 뭐 미래에셋 증권과 지금 뭐 또 미래에셋 캐피탈 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굳이 본다면은 저는 미래에셋 증권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K스페이스도 있죠. 그래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과 뭐 정부 예상의 집행 이런 거 보면은 당연히 두 종목을 보셔야 돼요. 한국 항공우주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회사가 역할이 틀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를 보셔야 되고 그밖에 위성통신 인프라 관련해서는 인텔리안테크라든가 컨텍 그리고 세트렉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희일비하는 이벤트성이 아니라 타임라인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뭐 투매가 나왔다는 측면은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중에 딱 한 종목을 꼽는다면 저는 어떤 종목을 꼽냐면은 한국항공우주를 꼽습니다. 그 이유는 안정적인 방산을 통한 캐시카우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주항공 쪽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차원이죠. 전일에 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프리 IPO가 있었는데 지금 그 한국항공우주가 메이사라는 회사 위성 영상을 분석하고 AI 기업인데요. 이 우주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사라는 기업에 대해서 2대 주주인데요. 그밖에 뭐 LIG 넥스원도 주주고 4개의 방위산업 관련된 기업이 주주인데 어제 프리 IPO로 한 100억 정도를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97억 정도 나오는데 거의 100억이라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이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 조금 일정상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이슈고 지분가치 반영 차원에서 또 시장의 수급을 모으는 차원에서는 이 메이사의 이 IPO가 상당히 주목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장기 성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주항공청과의 정책적인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우주가 1등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당연히 주가는 전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만은 계속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트렌드상으로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성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섹터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다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 로켓랩을 비롯한 우주항공주들이 추가로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우주항공 관련주들 추가로 숨고르기를 이어갈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도 함께 해보면요.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달 만에 네.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KB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모두 메모리 강세, 그러니까 딜의 업황 호조를 강조를 하면서 목표가를 계속 올려잡고 있는 듯한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은 참 좋은데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지금 트렌드포스의 자료를 좀 분석해 보니까 파운드리 2.0 시대, 이 파운드리 2.0 시대는 조금 다르다고 하네요. 후공정 패키지까지 포함한 게 파운드리 2.0이라고 하는데 이 파운드리 2.0 시장에서는 TSMC 점유율은 올라갔지만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오히려 조금 축소되는 듯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간이 더 필요한 걸까요? 어떻게 보겠어요? 네, 아무래도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앵커님이 잘 정리해서 핵심 키워드를 딱딱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좋고요.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모리 쪽의 성장은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운드리가 조금만 좋아지면은 삼성전자 위로 쭉 뻗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파운드리 2.0 확장 요거는 전공정에서 후공정까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점유율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거의 뭐 한 7% 정도에서 4%로 떨어지는 이 숫자상으로 아쉬움이 좀 있는 이 경우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메모리 쪽은 좋고 이제 파운드리 쪽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2나노 쪽의 어떤 그 수율 안정화라든가 테일러 팹 이런 부분들에서 본궤도로 2026년도에는 더 올라가지 않겠나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AMD와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 칩 생산과 생산에 대해서 삼성과 협력을 논의 중이다라는 또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삼성이 또 테일러 파운드리 활용 생산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메모리로 올라가든 파운드로 올라가든 삼성전자의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근데 지금 이제 저한테 삼성전자를 지금 바로 사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조금 부담스럽다. 왜요? 예,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그 최근에 배당 이슈라든가 이제 수급이 좀 집중되는 현상에 의해서 주가 올라왔고 최근 주봉상으로 한번 차트를 살짝 들여다보면요. 음봉이 이렇게 하나, 둘, 3개 밑으로 나왔어요. 그거는 지난번에 AI 버블론이 나오면서 음봉이 3주 연속 떨어졌었거든요. 물론 최근에 긍정적인 부분은 이 AI 버블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화로 좀 접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은 제가 이제 그 약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 음봉이 한 3주 정도 이렇게 출현하는 현상이 나왔을 때는 조금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시되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눌렀을 때 좀 들어가는 전략이 좀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격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주봉상으로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그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거와 그 세 번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양봉이 하나 나왔다 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음봉이 3개 나온 부분은 AI 버블론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마이크론 실적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시간을 가지고 회수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금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매도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음봉이 연속해서 안 나와준다면 좋다. 그걸 좀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시간을 좀 두고 하셔도 뭐 충분히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이슈의 조금 연속성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하만인데 이 하만이 독일 GF의 에이다스 사업부를 2조 6천억 원에 인수했다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전해졌습니다. 네. 하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에이다스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 네. 이 인수를 통해서 SDV,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에 있어서 시장에서 선두가 되겠다 이런 또 포부를 밝힌 듯 네. 보이는데 네. 이 하만의 인수 소식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기존에 이제 인포테인먼트 개념으로 이제 하만을 인수를 했는데 요번에 그 독일의 GF 아다스 사업의 이 인수 자체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약간 두뇌를 인수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요번에 그 기존에는 눈과 귀를 인수했다면 지금은 눈과 두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삼성전자는 반도체 그리고 기존의 하만 관련한 이런 어떤 플랫폼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인수함에 따라서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서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제 서로 협력한다라는 시사점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의선 회장의 42닷에 약간 노이즈가 좀 있었잖아요. 그 자율주행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부분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직접 현장 지휘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여전히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자율주행의 발전을 이룬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은 이슈라고 좀 시사점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형주를 본다면은 당연히 그러면 삼성전자와 대형주 그 현대차를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뭐 에이테크 솔루션 이런 거 보셔야 되고 기타 뭐 반도체 디자인 쪽을 좀 보셔야 되고 저는 여기서 관심주를 또 하나 딱 뽑으란다면 저는 무조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예, 현대차를 보셔야 돼요. 요번에 4분기 실적 좋은데 4분기 실적이요. 조금 내용상으로 개념의 질이 좀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과도한 인센티브의 정상화라든가 고환율 환경이 수출 마진을 극대화했다. 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요번에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거든요. 한 47만 원까지. 그래서 업사이드가 한 50% 이상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은 현대차가 만약에 추후에 배당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해주고 실적까지 나와준다면은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뭐 삼성전자에 이어서 현대차는 당연히 보셔야 되는 섹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주식투자 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